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번 책의 이 근린 생활시설 건물의 소방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88페이지에서 97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건물은 아주 조그마한 건물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테크닉을 길러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규모 큰 건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를 보면은 지상 3층 근린생활 바닥 230평방미터 연면적 690평방미터고 소방시설은 소화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요도등, 피난기구의 왕관기가 있죠. 그리고 설계 도면의 설계할 때의 구성은 전기 소방시설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로 개통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층별 평면도 이렇게 평면도로 이렇게 구성. 그러니까 회로 개통도와 회로 개통도와 회로 개통도와 각 층별 평면도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방 기계 설비가 있다면은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관 설비나 이런 기계 설비가 있다면 기계 설비에 대해서 또 기계의 개통도가 있고 각 층별 평면도를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도면의 구성 내용과 이제 도시기호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진행돼서 개통도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세한 이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이렇게 회로 개통도하고 각 층별 평면도가 구성되는데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도시기호 이게 범례가 이게 도시기호입니다. 그죠? 도시기호는 소방청장 고시에 의해서 이제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청장 고시가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도시기호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시기호가 이제 정하지 않은 이 부품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설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도시기호를 만들어서 이래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 고시에 도시기호를 정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 도시기호를 이렇게 빨리 이 청장 고시에 보완을 하면 될 텐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30년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냥 그대로이죠. 그러니까 없는 도시기호는 만들어서 이 설계자들이 하니까 각 설계자마다 조금씩 틀리죠. 이게 이제 청장 고시에 의한 도시기호가 있는 것은 그 도시기호를 최대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일부 설계자들은 그 도시기호와 다르게 또 이렇게 도시기호를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수신기, 발신기, 시각경보장치, 연기감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도시기호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 설계자는 도면에 이렇게 표현된 것은 FXIX의 전선의 종류지요. 또 전선의 규격 1.5 평방밀리미터 이선 그리고 전선과는 16mm에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약속을 하고 도면을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도면에 표현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HFIX의 전선 1.5 평방밀리미터의 내선이다. 그리고 전선과는 16mm의 공사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8선이고 28mm 전선관에 설계를 한다. 또 유도등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은 HFIX 2.5 평방밀리미터 두 선이고 그 전선과는 16mm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 이런 이제 자기가 먼저 도면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것은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면에 이렇습니다. 노트로 이제 표기를 해놨죠. 1. 이렇게 전선에서 1을 표현한 것은 HFIX 2.5mm 10선이며 10선이며 전선과는 28mm다. 여기 이제 일부의 설계자는 이렇게 뒤에 28C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자들이 아주 우리 청량고시로 이렇게 이 설계 내용도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통일될 텐데 이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설계자도 있고 저렇게 표현하는 설계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3을 표현했다면은 전선 12선 12가닥을 전선관의 크기는 규격은 28mm 전선관을 사용한다. 이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 1, 2, 3, 4의 약칭은 내용은 이렇다고 미리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벌써 이제 개통도에서 회로 개통도는 이렇습니다. 수직으로 각 층별로 이래 선이 이 연결이 되고 수신기와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제일 위에 이거는 이제 계단이고 각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이거는 각 층의 실들이죠. 실들이고 각 층의 실에 각 층의 실에 1층에 수신기가 있고 계단에 이제 발신기 속보셋이 설치되고 발신기 속보셋에 함께 이거 시각경보기죠. 이게 시각경보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법례에서 도시교에서 표현을 했죠. 시각경보기를 발신기 속보셋 옆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1은 1, 2, 3, 4는 무엇이다 하는 걸 앞에 이미 자기들이 여기에 그 약속 표현을 했죠. 1은 10선이다. 2는 11선이다. 이 표현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1은 10선이고 2는 11선이고 이 10선이 구체적으로 벨선, 표시등선 이런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해설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설계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옥탑층의 계단 감지기가 이렇게 3층의 발신기로 내려오고 그리고 설계는 이렇습니다. 이 전기의 설계는 전기 배선의 설계는 수신기가 1층에 있다면 제일 위층에서부터 설계를 해서 내려오서 수신기에 연결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배선의 숫자가 가장
적게 든다는 거죠. 배선의 길이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도로 내려오면은 그 선의 길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설계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설계를 1 해서 또 여기에서 합해 추가되는 선의 내용 또 여기 추가되는 내용으로 해서 수신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층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층 평면도죠. 1층 평면도의 구성은 이제 이 건축 도면을 활용해서 소방 설계를 하고 있죠. 이 건축 도면에 이제 각 층의 이제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에 이제 요 길이는 1.5m다, 3m다. 이 길이는 이 밀리미터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500mm는 1.5m가 되는 거죠. 3000mm는 3m가 되는 겁니다. 도면을 그릴 때는 밀리미터 단위로 건축이나 소방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지기 설계는 감지기를 이렇게 자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이 도시교에 가보면은 자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하고 이제 이 F는 아까 도시기호 아까 이 설계 노트에서 F는 전선의 종류가 FX, 1.5 평방밀리미터 이선이고 전선과는 16mm라는 걸 이렇게 노트에 표현을 해놨죠. 그런데 4에서도 노트를 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중복 표현을 했죠. 이 하나만 하면 4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계자가 여기도 중복 4와 F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 4와 F는 중복 설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복이죠. 그러면은 5는 1.5 평방밀리미터의 전선의 굵기를 4선으로 전선과는 16mm 했다. 그리고 유도등은 이렇게 2.5 평방밀리미터 이선이고 전선과는 16mm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도시기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이 표현의 F 이렇게 한 것은 요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죠.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요 내용들이다 이미 제시를 하고 설계를 했죠. 그러면 2층 평면도를 그 다음에 1층, 2층 각 층의 평면도입니다. 2층도 이제 크기가 같으니까 1층과 2층의 규모가 같으니까 자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4개를 하고 여기도 중복 표현했죠. F만 표현하든지 4만 표현하든지 같은 내용입니다. F도 HFIX 1.5 평방밀리미터 이선이고 전선과는 16mm다. 4도 보면은 요 내용이라는 것을 앞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감지기 배선의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 해설은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전선은 몇 선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또 여기서도 2층의 출입구에 출입구 유도등을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그리고 복도에 발신기 속보셋을 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 빨간 화살표는 위층으로도 선이 올라가고 아래층으로 선이 연결된다는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 발신기 속보셋의 시각 경보기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이죠. 계단 참여 설계를 하는데, 계단 통로 유도등인데 이 또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선이 위층과도 연결이 되고 아래층과도 연결이 된다는 표현이죠. 그럼 이제 3층도 여기서 보면은 소는 소화기입니다. 이 소화기도 표현해놨는데 제일 앞에 가보면은 분말 소화기 3.3kg고 뭐 A급 5단위, B급 3단위, 뭐 C급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도 소화기가 여기 있네요. 분말 소화기 3.3kg인데 A급 3단위, B급 5단위, C급 적응. C급은 단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를 그런 소화기를 설치하겠다. 2층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소화기도 이 두 개를 설치하죠. 이 2층의 평면도입니다. 3층의 평면도에 보면은 매 마찬가지 소화기가 있고 감지기가 이렇게 설계되고 계단 통로 유도등, 출입구 유도등,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발신기에는 종단장이 두 개라는 게 이제 있고, 이 종단장이 왜 두 개냐, 이 시류의 종단장만 있으면 될 텐데 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 검토할 때는 이제 해로 개통도에 가보면 계단 감지기가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이 3층에 이제 이 왕관기를 이 위치에 설치하겠다는 설계를 했죠. 이게 이제 노대가 왕관기를 사용할 수 있는 노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그리고 제일 옥탑층에는 이게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이고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이죠. 계단에도 보면은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구에는 비상구 유도등이, 이렇게 비상구 유도등을 아래층과 연결한다고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죠. 그리고 이 제일 위의 계단 참에 이거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아래층의 그 비상벨 속보 설비와 연결되는 평면도죠. 이렇게 설계도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소방 전기만 있는 거죠. 소화기나 왕관기 등은 이제 전기 설계에서 이제 평면도에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방의 기계, 옥내수화전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이것도 다시 기계에 대한 개통도와 각 층별 평면도를 그려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만 있으니까 전기에 대해서 개로 개통도와 전기에 대해서 각 층별 평면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설 이제 잠시 조금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은 해로 개통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통도의 이제 일부분이죠. 여기는 이쪽에는 이제 각 층별 이 감지가 설계되고, 그러면 이 전기 해로 개통도는 수직적인 소방시설의 전기 배선을 표현한 거고, 옥탑층과 3층, 3층과 2층, 2층과 1층, 1층과 수신기 간의 상세 내용을 표기한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옥탑의 이 계단 감지기가 3층에 발신기 속보셋에 내려오고, 또 3층의 발신기 속보셋과 2층의 발신기 속보셋을
상호 연결하는 내용의 선이 1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2층의 이 감지기나 이 유도등들은 이렇게 이 발신기에 연결이 되는데, 그건 이제 각 층의 평면도에 가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죠. 여기는 이제 수식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2층의 발신기와 1층의 발신기가 상호 연결이 되는 내용이 2다. 그리고 1층의 발신기와 수신기와 연결되는 내용이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1은 이제 1은 이렇습니다. 1은 표현이 자 요런 내용이라 하는 것을 미리 자기가 이제 설계에 앞서서 메모에서 그리 표현을 했죠. 요렇게 HFIX 2.5 열선이며 전선과는 28mm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제시를 했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요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28mm의 전선관 안에 전선의 굵기가 2.5 평방밀리미터의 저독성 HFIX는 이렇습니다.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이게 이제 이 약칭으로 HFIX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열선 전선의 가독수는 10선이다. 근데 설계에서는 10선이면은 10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런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방 설계에서는 거의 다 99% 어쩌면 100%입니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암호처럼 자기만 알고 있죠. 설계자들의 본인만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열선의 구체적인 구성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 하는 것은 아무도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을 해야 바람직한데, 그죠? 이 10선의 내용은 이렇게 벨선, 표시등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자동화실 탐지 설비에는 벨선, 벨선, 표시등선, 벨 표시등 공통선 1, 2, 3, 전화선, 응답선, 회로선, 이건 이제 3층의 회로선이죠. 그리고 또 계단 감지기가 이렇게 3층 반신기에 내려오니까 회로선, 이 3층 감지기죠. 그러니까 7, 3층 감지기하고 계단 감지기하고 두 개의 회로죠. 그리고 회로 공통선 8, 그리고 시각 경보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이 있죠. 9, 1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각 경보기는 전력의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의 회로 공통선이나 이를 같이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씁니다. 그리고 종단장이 여기에 두 개 표현된 것은, 하나의 종단장은 3층의 감지기 회로의 종단장이고, 이 종단장 한 개는 계단실의 감지기입니다. 계단실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라 이렇게 하자는 기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3층의 하나의 경계구역의 종단장의 표기고, 또 하나의 종단장은 계단실의 경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종단장의 설치 숫자를 보면은 경계구역의 숫자하고 동일한 개수죠. 그러니까 회로 개통도에서 종단장만 설계된 것만 봐도 여기는 두 개의 경계구역이구나, 이렇게 2층은 하나의 경계구역, 1층도 하나의 경계구역이란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번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이 선은, 그러니까 여기서 10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층으로 내려오면은 11선으로 이제 한 선이 늘어나죠. 10선에서 한 선이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10선에서 2층에서 1층 올 때는 한 선이 추가되는데 뭘 추가되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회로선 계단 감지기 3층 감지기인데 이제 2층의 감지기 회로가 추가되는 거죠. 예, 요것만 추가돼서 이제 10선 플러스 1 회로선이 2층 감지기 회로선이 추가돼서 11선이 된 겁니다. 11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1층의 발신기가 수신기로 연결되는 3부분은 12로서 또 이게 또 추가 한 선이 1선이 추가가 되죠. 1선 추가는 1층의 감지기 회로겠죠. 1층의 감지기 회로가 한 선이 추가돼서 12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벨 1 표시등, 2 벨 표시등, 3 전화선, 4 응답선, 5 회로선, 계단 감지기죠. 6 그리고 3층 감지기 7, 2층 감지기 8,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 감지기 9, 그리고 회로 공통선 10, 여기다가 시각경보기 두 선이니까 11, 12 이렇게 12선이 되는 거죠. 시각경보기는 많은 양의 전력이 소모되므로 벨 표시등 공통선이나 회로 공통선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선관의 크기는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 표를 내용을 외워야 된다. 2.5의 전선을 사용하는 5에서 7가닥일 때는 전선관은 22mm, 13에서 21선을 넣는 전선관은 36mm를 전선관을 사용한다. 이 표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HFIX 1.5 4에 16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 표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이제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요것만 볼까요? 그러면 이 전선관의 굵기고 전선의 숫자고 전선의 종류고 전선의 굵기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